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합원TV입니다. 오늘은요 테슬라 이야기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정치 주변적인 거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의 그래프인데요. 자, 이렇게 하강하던 경기 선행지수가 드디어 이렇게 상승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요 중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G20개국 평균값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기 선행 지수들이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S&P 500을 보시면은 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 나스닥 종합이다. 조금 더 높이 있죠. 그리고 나스닥 100을 보실게요. 더 높이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만 이제 미국의 지수만 비교해 보면은 S&P 500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나스닥 지수고 나스닥 지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그러면 나스닥 100에 포함되는 그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 애플부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빅테크의 기업들이 가장 주가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차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게 또 테슬라 아닙니까? 지금은 테슬라는 지금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왜 좋냐면요. 이제 하락세를 이어지는 하락세를 탈피하는 그 흐름이 지금 밑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지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을 지금 주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빠져나가는 주가가 이 녀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주가는 요 어느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얘는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하락하던 장기 이평선의 기울기가 드디어 상승 전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 전환하게 되면은 드디어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그 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6월 달에 자,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6월 달에 이제 이 위치에서 이제 상승 방향으로 가는지 아쉽게도 좀 조정을 줄지 그거는 6월이 돼 봐야 합니다. 6월 초에 한 3일 정도 보시면은 확연하게 표시가 날 거예요. 자, 6월 달에 이렇게 상승 전환해서 양봉으로 또 같이 떠준다면 밑에 기준 이평선도 돌아서고 그리고 캔들도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선다면 제법 강하게 드라이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을 일봉에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자, 지난 2022년 12월 이때 저점을 찍고 그리고 23년도 올해 1월 달부터 반등을 시작했는데 이 저점을 1차 바닥이라고 이번 달 5월이죠. 이때 바닥은 어떻습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그냥 눈으로 봐도 아시겠죠? 월봉 차트에서 보셔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이어지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흐름은 바닥을 형성하는 아주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대응 방안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바닥은 추세적으로 형성하고 있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 그거는 지금 일단 이번 달에는요,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월말까지 그냥 쭉 간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위에 어느 정도 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벽은 바로 요 영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을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더욱이 요 위에서 두들겨 맞았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했다가 여기서 또 한번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20일 평균선이 여기서 원탑, 투탑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조금 매물이 쌓여 있는 그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냐면 200에서 약 207달러 선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바닥을 한 번 더 찍고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얘는 지난 1월에 형성했던 바닥보다 저점보다 좀 더 높아지는 저점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강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위에 있고요. 밑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높은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는 뭐 쐐기형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점을 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반복을 하고 가고 있죠. 상단은 막혀 있었지만
하단에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이런 쐐기 모양의 이제 쐐기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어쨌든요. 자, 이렇게 반복되면서 가면은 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것을 돌파하게 된다면 아주 강한 흐름이 그 다음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즉 하락세를 이어가던 추세가 이제 상승세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상승 방향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이 고점 돌파를 하면서 이 고점 돌파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가격입니다. 200에서 207달러. 그냥 딱 잘라서 200달러로 할게요. 200달러의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 흐름이 빠르면 6월이라도 나온다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6월달 캔들이 딱 이렇게 올라선다면 테슬라는 드디어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진감래죠. 이렇게 고생했던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샀다 팔았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가지고 가셔도 돼요. 자, 이와 유사한 패턴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자, 다른 데서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 중에서 자, 지금 비슷한 그림 보이시나요? TSMC입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현재 위치가 이때랑 비슷하죠.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만 이때는 얘는 여기에서 이제 고점 돌파를 미리 했고 테슬라는 이제 고점 돌파 전에 있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일봉 쪽에서 보시면 여기에 1월 달에 1차 저점 그리고 5월 달에 2차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그렸던 이 그림 이렇게 그림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고점 돌파를 했죠. 그러면 얘는 그냥 우상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러면 얘는 계속 가요. 물론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이제 조정도 받고 다시 또 상승도 하고 그런데 얘는 어쨌든 상승 방향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쭉 가는 모양새입니다. 이거는 어떤 종목이냐면 TSMC입니다. 자, 그러면은 TSMC 본 김에 얘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갈까요? 자,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또 세계 1등 기업이죠. 얘는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했어요. 그러면 여기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물렸겠죠. 여기에 거의 1년,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그러면 여기에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여기 폭이 좀 크긴 합니다. 보면은 110달러에서 윗단에는 130달러까지 약 20달러 간격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한 요 매물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밑에서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밑에서는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더더욱 지금은 고점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는 계단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위에서 띵 받치는 위치는 어딘가 110달러에서 130달러 중간으로 쫙 끄면은 여기서 120달러가 얘는 중기적으로 목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약 103달러니까요.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얘는 지그재기로 쭉 올라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딱 가게 된다면 미리 좀 예측을 해볼게요. 이 위치에서 물량 소화를 좀 거친다면은 기간 조정을 주거나 혹은 여기에서 등락을 좀 주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것을 미리 반영해 준 게 무엇이냐?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 올해 최고의 하이라이트주죠. 자, 엔비디아 현재 위치를 한번 보실게요. 갑자기 테슬라 얘기하다가 엔비디아를 왜 보냐? 이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공부하는 차원도 되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엔비디아는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 밑에서 저점 형성한 뒤에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얘는 지금 올해는 한 번도 조정을 안 받았네요. 1월, 2월, 3월, 4월, 5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장기적으로 이 고점을 돌파해 버렸기 때문에 얘는 큰 틀에서도 이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이 세기형을 고점을 돌파해 버렸기 때문에 얘도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올해 계속 연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가격에는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조금 조정받을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조정받았을 때 밑에서 또 분할로 매수하면서 모아 나간다면 얘는 또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가는데, 어쨌든 anyway, 이제 여기 장기 물량대를 얘는 돌파하는 흐름을 좀 빠르게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 얘는 AI의 핵심이었죠. 즉 반도체 중에서도 인공지능 AI 반도체,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까지도 이제 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아예 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 릴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최선두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생산은 안 해요. 얘네들이 설계한 AI 플랫폼 그리고 하드웨어를 어디서 생산하냐면 TSMC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주가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따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흐름을 밑에서 테슬라를 보면서, 테슬라는 아직 밑에 있죠. 밑에 있지만 얘는 마찬가지로 꿈틀꿈틀거리면서, 섹터는 좀 다른 섹터에 있지만 테슬라도 마찬가지 뜯어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에 A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자율주행에 들어가 있는 AI 기술을 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도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아시죠? 그러면 이 도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AI 트레이닝 셋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은 옵티머스 로봇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봇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AI 데이 때 보셨죠? 그래서 이 로봇도 같이 이어지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이제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이제 한번 결과를 봐야 되겠죠. 어쨌든요, 테슬라도 AI 기업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이 AI 요소를 가지고 실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시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이 AI, 특히나 자율주행 쪽으로 이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얘는 좀 느린 거예요. 그렇지만 얘도 결국은 그 시스템 개발 쪽에서는 AI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자율주행과 로봇에 이미 적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어서 나중에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이 결국 실적으로 시장에 어필만 해준다면 그 시점은 얘는 최고점이 $400 돌파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새로운 국면으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언제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의 CEO의 이제 기대치라고 할까요? 그 사람 말로는 이제 이 자율주행의 AI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얘기해요. 자, 자율주행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저도 이제 관련된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어서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AI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인지, 사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인지하는 단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럼 무언가를 자동으로 인지한 다음에 그 인지를 가지고 예측 알고리즘 기반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판단을 한 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제어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인지, 판단, 제어 이 3단계가 AI 기술의 기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갖다 붙인다면 지금 테슬라는 비전 AI를 써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사물을 자율주행하면서 이제 그 각 사물들을, 교통 객체들을 인지하는 단계는 이미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는 얘네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판단하는 알고리즘도 이미 많이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FSD 11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데이터가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올해 최근 저번 달인가요? 저번 달인가요? FSD 11을 이제 버전을 릴리즈했고 이제 마이너 버전이 업그레이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국에 한정되긴 했지만 굉장히 이 훌륭한 그런 자율주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간이나 그리고 비가 오는 그런 악천 환경에서도 시내에서 자율주행을 원활하게 해내는 모습을, 약간의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겠고 개선사항도 있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잘 해내고 있는 모습들이 FSD 11을 통해서 저도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하는 부분이 FSD 요거를 보시면은 좀 참고를 하실 수 있고요. 제어 부분도 같이 결합이죠.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은 자율주행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스텝에 이제 어떤 고도화가 남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어 단계에서 고도화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인지는 계속 도저 시스템에서 딥러닝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단,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진짜 사람이 운전하듯이 스무스하게 제어를 해내는 이제 그 단계까지 고도화가 된다면, 이 FSD는 좀 쓸만한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발표에 따르면은 현재는 이제 미국에서만 가능한데, 이거를 유럽과 이제 아시아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부분을 상용화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언젠가 나올 것 같은데, 어, 일론 머스크의 기대치에 따르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하면은 2024년, 이때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어느까지 다다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그들이 나와 있죠.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 사업이 이 비즈니스가 이 자율주행의 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이 로보택시 사업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요 어마무시해지고요. 실적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고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술의 완성도를 이뤄내고 시장에 릴리즈 해주는 그 시기를 좀 기다려보는 그런 장기 투자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피드백도 굉장히 많겠죠. 자, 어쨌든 지금 이 구간을 벗어나고 있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는 걔가 더 빨리 앞서갈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주가 이미 올해 3배 정도 올랐으니까. 근데 테슬라는 인제 밑에서 저점을 한번 높여가는 과정에 있고, 얘가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 시그널이 빠르면 6월이라도 나와준다면, 그러면 이제 고생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얘는 우상향으로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러면 단계별로 250달러 선, 여기가 빨간색 선 장기 이평선에 24개월 선이 걸려 있는 게 250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200달러 선에 딱 걸려 있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요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점은 250달러가 이제 목표점이고, 여기서 또 잠깐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돌파를 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 다음에 또 300달러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단계별로 이 고점대로 통과하면서 이어나가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순서상으로는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먼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돈들은 거기에 많이 몰려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또 많은 자금들이 그쪽으로 쏠릴까요? 아닙니다. 이미 밑에서 모아갔던 그 자금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연말까지 그들은 실적을 굉장히 수익률을 관리하면서 올라갈 것이고요. 새로 지금 밑에서 꿈틀거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기업과 주가들을 보면서 이 새로운 투자 자금들이 각 대형 펀드들은 여전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쌓여 있는 현금을 어디다 넣을까요? 빨리 가고 있는 이 반도체 종목보다는 지금 밑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얘네들한테 넣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 그쪽에서도 가장 선도 기업은 테슬라니까 바로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얘가 하락세를 멈추고 올라가는 그 촉발되는 그런 것은 아마도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이 7월 달에 나오겠죠. 이제 한 2달 남았습니다. 2분기 실적. 그 다음에 또 그때 나올 때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겠죠. 테슬라 실적의 어떤 통계적인 특징을 보면요. 1분기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분기에는 살짝 저조한 그런 모양새가 나와요. 근데 3분기에는 이렇게 높아집니다. 4분기에는 더 높아져요. 그래서
1Q, 2Q에 살짝 조정, 3Q에서 더 돌파, 4Q에 더 많은 물량. 이렇게 해서 상저하고 이런 모양새를 실적 부분에서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가면 갈수록 테슬라의 실적 기대가 되고요. 테슬라의 실적은 바로 주가로 이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2분기에 저점이 높아지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이제 하락세를 탈출하고 장기 성장, 즉 주가도 이제 성장가도로 올라가는 그 웅크리고 있는 그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실적이 3분기 가이던스에 따라서 얘가 받쳐준다면 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죠. 자, 지금 미국 정부의 디폴트도 우려스러웠는데 주말에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은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되거나 혹은 골디락스 장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욱 지금 금리 인상도 거의 이제 인상이 막바지에 와 있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자금들은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고요. 이미 반도체 종목들에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빅테크 종목들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차례는 바로 테슬라와 같이 미래 성장을 좀 더 꿈꾸는 이런 주식들의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반대로 기존에 많이 쏠렸던 에너지 종목들,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지금 성장주 중심으로 자금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고 그 자금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그것을 또 뒷받침해주는 기업의 실적,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기술주이고 성장주이더라도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특히나 미국 주식들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냥 꿈만 가지고는 못 올라가고요. 단순하게 테마만 가지고는 못 올라갑니다. 잠시 잠깐 올라갈 수 있더라도 길게 이렇게 강하게 2배, 3배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엔비디아도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급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과연 이 실적을 얘네들이 잘 해결해내는지, 달성을 해내는지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고가 줄고 있어요. 테슬라가 재고가 줄고 있고 그러면은 반대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판매량 증가는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중에. 어쨌든 지금 주가의 현재 위치도 좋고 바닥 탈출하는 시점에 투자하기 굉장히 좋죠. 이미 저 위로 올라간 거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보다 이 밑에서 바닥 탈출하는 이 시점이 투자하기 가장 적합한 위치입니다. 이 바닥은 100달러 그리고 120달러 이거 지나간 거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기다린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자, 가장 효과적인 투자 포인트는요. 이렇게 턴할 때 장기선이 턴할 때 이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투자하시는데 무리 없게 그리고 좋은 포지션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길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관점을 가지시면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것들은요 다음 시간에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